착한 입시 상담소 이석입니다. 이번에 다룰 문제는 22학년도 어느 대학이지 이게?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인문 면접이에요. 인문 면접 학업 우수형, 학업 우수형. 문제 세트가 5.5가 있는데 이거 5세트입니다. 5가. 보기 전에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뭐 요새는 뭐 어지간해서 대학들이 이제 예시답안이든 채점 기준이든 그런 거 발표를 하는데 선행학습 영향평가 뭐 보고서 이런 게 있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건 이제 고려대도 그 홈페이지에 보면 다 있어요. 근데 고려대가 발표한 수준은 대략 한 50% 정도로 보시면 좋아요. 100%는 아니란 사실. 원래 이제 이런 논술이나 면접이나 이런 시험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뭐 수능 같은 경우야 이제 정답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지만 이런 그 대학별고사들은 저기 뭐죠? 그 정답이 그러니까 아이 참 이 대학별고사는 상대적으로 평가가 돼요. 상대적으로 평가된다는 게 이제 가령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거의 0점 수준이요. 근데 내 경쟁자들은 마이너스 1점이요. 그럼 누가 이기냐면 내가 이기겠죠. 그럼 내가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100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채점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알고서 참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자료들을 그런 식으로 참조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 문제 보시면은 이제 가나다 세계 제시문이 있고 이제 질문도 세 개입니다. 그 제시문 뭐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이제 질문을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 1번 보고 1번 풀고 2번 보고 2번 풀고 3번 보고 3번 풀고 그러시지 않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다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머릿속에다 구조를 짜고서 봐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문도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죠. 미리 그저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런 것도 다운받아서 미리 보시고서 지금 제가 떠드는 걸 들으시는 게 참고가 됩니다. 1번 볼게요. 제시문 가해 내용을 참고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가해는 뭐가 등장하냐면 이 반사실적 사고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거를 참고하라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제시문 나의 화자가 디귿과 같이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이제 제시문 나인데 요 디귿 요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뭐 지금으로부터 어쩌고저쩌고 나는 한숨 짓는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그 가에 있는 반사실적 사고라는 개념 이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이 화자가 왜 이런 식의 언급을 하게 됐는지 요게 왜라고 내가 표시한데 여기가 저거죠. 이유가 되겠지. 이걸 갖다가 끌어내라 이 소리예요. 2번은 역시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A의 주장을 평가라 이거야. 다에 여기 A가 주장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다에 나와 있는 거 특히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고대 말고 이제 다른 대학, 이 고대 경쟁 대학이 있어요. 거기 예전에 이제 논술 문제 예전도 아니네 작년이네 생각해보면 저 22학년도에 논술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뭐 제시문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시문이나 이제 같은 질문이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내용 이제 다른 제시문의 다른 질문이지만 그 의미상 그 같은 내용 그런 게 이제 출제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고려대는 이미 예전에도 아니 참 경험을 해봐야 알아. 벼락치기 할 때는 뭐 그런 거잘 눈에 안 들어오지. 넘어갑시다. 3번은 니은에 제시된 두 가지 반사질적 사고가 여기 이제 여기 있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답변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봅시다. 가의 내용을 참고해서 나의 화자가 디귿과 같이 표현한 이유 요거 체킹합시다. 일단 가지심을 봅시다.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반사실적 사고란 무엇이냐 이거를 그려야 돼요. 일종의 개념을 말해야 돼요. 개념을 구성을 해야 돼요. 이때 이런
이때 항상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은 제시문 가의 내용을 참고하여 어쩌고저쩌고 제시문 가의 내용을 이렇게 돼 있잖아. 제시문 가가 말하는 반사실적 사고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반사실적 사고 그런 거로 답변하는 게 아니야. 저 제시문에 있는 그 반사실적 사고의 개념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구조를 짤 수 있어야 돼요. 가를 봅시다.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한다. 이제 이 선택하고 관련된 겁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같은 사소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않지만 진로나 결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는 경우에는 자신의 선택이 적절했는지 반추하기도 한다. 여기 이제 뒤돌아본다는 말하고 적절했는지 반추한다. 이 말이 같은 말이 되겠죠. 글을 읽을 때는 의미를 항상 비교하면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한 후에 그리고 이제 이 가지심 자체가 조금 구조적으로 짜였는데 앞에서는 선택을 한다라는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선택한 후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 그 다음에 선택한 후,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어찌저찌 하는 뭐 이런 거로 가죠. 글을 쓸 때 좀 점층적으로 이제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은 명훈하다. 이제 되돌아보는 거지, 이게. 뒤돌아보는 거. 대부분의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반사실적 사고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반사실적 사고 중에 하나가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어. 그 다음에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뒤돌아보는 거. 이제 뒤돌아본다. 반추를 한다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 반사실적 사고의 개념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한 부분이 이쪽인데 반사실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과 반대 혹은 자, 요말 기억하세요. 대안 선택 시 일어날 수 있었던 괄호치고 현실에 대비되는 상황에 대해 상상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되돌아보는데 이때 대안 선택시란 말을 썼지. 그러면 지금 요 선택 1이 내가 한 선택이라면은 선택 대안 선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 선택 2라고 하면 되겠네. 대안 선택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러면서 괄호치고 또 뭐라고 해놨냐면 현실에 대비되는 상황에 대해서 상상을 한다는 거야.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상황이라는 게 발생하나 봐요. 상황이라는 거. 뭐 상황 1이라 합시다. 그럼 선택 2에서도 상황 2라는 게 발생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택 1을 했다면 상황 1, 요게 현실의 상황이겠지. 그 대신에 그 대안 선택 2를 했을 때는 요 현실, 그러니까 요거에 서로 이제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 2를 갖다가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 개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정법 시제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그 대안 선택하는 거 이게 가정적인 사고네요. 대안세계에 관해 쓴 뭐 독일의 라이프치히츠에 의해서 더욱 발전했다. 반사실적 사고라는 용어는 뭐 1980년대 초에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이런 얘기가 돼 있어요. 반사실적 사고 뒤에 후회나 만족 같은 특정한 감정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상황 1과 상황 2에 대한 어떤 이런 반추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 후회 혹은 만족과 같은 어떤 감정적인 내용이 발생하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더 상세히 설명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반사실적 사고는 현실과 대비의 상황이 어디서 본 말인데 현실과 대비 어디서 봤던 말인데 그렇죠 여기에 봤던 말이지 이제 강조하는 거죠 강조. 음. 현실에 대비해 상황이 더 나은 경우와 상황이 나쁜 것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뉜다. 그러면서 상상할 수 있는 대안적 상황과 현실을 상상할 수 있는 대안적 상황과 이거는 지금 여기 이제 표기되어 있는 상황 2가 되겠네. 현실을 어떤 상황 1이 되겠지. 이걸 뭐라 하고 비교한대요. 자, 상황 1과 상황 2를 서로 비교를 하고 비교를 했더니
후회, 수치심, 죄책감 또는 비난과 같은 감정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건 부정적 감정. 반대로 안도와 만족 같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건 긍정적 감정이 있지. 그러니까 반사실적 사고의 흐름이란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선택 하나를 했어. 그러면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이건 현실의 상황이야. 이거 하고 요 시점에서 대안적 선택으로서 선택 2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거는 상황 2가 발생하고 있나 봐. 둘을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후회하거나 만족하는 그런 감정 상태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 상황 1이든 뭐 상황 2든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선택한 그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 그 시점에 발생한 거, 그 이후에 발생한 거, 그 이후. 오케이. 자, 여기가 시점에 문제가 있어요. 왜 시점 얘기를 하냐면은 그 낮은 시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이전에 이루어지고 이후에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낮은 시험을 아유 그 낮은 시험을 봐야 되겠죠. 때문에 겹치네. 난리를 치고 있네. 근데 뭐 프레젠테이션을 뭐 깨끗하게 해야 될 이유는 없죠. 내가 여기 목숨 건 것도 아니니까. 자,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대. 그래서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걷는 것 아쉬워서 숲을 속으로 구워 사라지는 길 하나 멀리 멀리 한참 서서 바라봤지. 어떤 길을 선택했네. 그리고선 똑같이 아름답지만 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없어. 아마도 더 끌렸던 다른 길을 택했지. 선택했다는 소리요. 물론 인적으로 치자면은 지나간 발길들로 두 길은 정말 거의 뭐 각게 다져져 있고 사람들이 시커멓게 밟지 않은 어쩌고저쩌고 어, 길은 길로 이루어지는 걸 알기에 내가 다시 오리라 믿지는 않았지. 그러니까 그 길 두 개가 있어요. 길 여기 이제 색깔을 바꿨어요. 맞네. 길. 그 이제 길 1이 있고 길 2가 있는데 길 2를 선택한 거야. 그 다음에 길 2를 뭐 남겨놨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내가 길 2로 다시 되돌아오리라 믿지는 않았대. 그래 놓고서도 이제 아쉽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디귿 봅시다. 지금부터 오래오래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짓는데요. 오래오래 후래. 지금은 뭐지? 현재, 현실이고 오래오래는 뭐지? 미래네.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을 나 있었대. 덜 지난 길 택했어. 모든 게 달라졌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봅시다. 지금 길 1과 길 2가 있는데 이 선택한 시점은 언제냐면은 현재죠.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선택함으로 인한 그 길에 따른 상황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발생 안 했지. 그건 언제 발생하죠? 미래에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길 1과 길 2의 갈래길에서 이제 현재 상황은 이제 미래에 발생할 건데, 어, 미래 발생인데 얘가 한숨 언제 짓고 있어요? 미래 이때 한숨 짓고 있네. 자, 잘 생각합시다. 반사실적 사고라는 것은 반사실적 사고 어, 얘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한 시점이 이때가 과거, 현재, 미래. 현재네. 그죠? 뭐, 이제 뭐, 시점으로 선택한 시점하고 상황이 발생한 시점이 뭐 0.001초 차이가 날지라도 여튼 상황은 현재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낮의 시문의 화자는 길을 선택했어요. 언제 선택했지? 현재 선택했네. 현재. 상황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발생 안 했네. 여기 지금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상황은 지금 여기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상황이 발생 안 했으니까 얘한테는 후회 혹은 만족의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감정이 없는 상황이지. 한숨이 감정 아니냐? 안도의 한숨도 감정이고 회한의 한숨도 감정이고. 하지만 이 한숨의 내용이 회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후회가 될 수도 있고 만족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요 이 한숨이라는 것은 내용이 명확한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지금 이 화자는 반사실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네. 이게 반사실적 사고 아니야. 반사실적 사고의 개념을 비추어 보면 얘는 반사실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왜냐면 이 시점의 차이가 생겨버리니까. 그냥, 그냥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있는 거죠? 일종의 뭐라 그럴까? 뭐, 두려움, 두려움이라 그럴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은 원래 미래에 대해서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 두려움 속에 뭐 후회, 만족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숨 쉬었다고 해서 그걸 뭐 후회 이렇게 보기는 어렵단 말이야. 지금 내용이 명확하지 않단 말이야. 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반사실적 사고의 개념은 뭐다? 선택을 하고, 거기서부터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그 상황과 대안적 선택에 이루어지는 다른 상황을 서로 비교를 하고, 뭐까지? 일종의 감정까지, 후회 만족의 감정까지 가는 것. 요게 이제 반사실적 사고의 체계이지. 네, 나의 화자는 이 선택을 하나 했어. 그런데 얘가 얘한테는 비교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를 않았어. 야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 어떤 면에서 선택을 비교하고 있는 건데 선택을 비교하는 것은 반사실적 사고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반사실적 사고가 아니라 사실적 사고라고 할 수 있죠. 이 반대되는 형태로서 사실적 사고다. 사실적 사고로서 그냥 미래에 대한 그냥 두려움, 뭐 불안, 뭐 이런 정도. 아니면 뭐 기대, 걱정 이런 거죠. 요게 예전에 와이드에서 나왔었어요. 이게 비슷한 문제가. 예시 봅시다. 자, 예시답안. 자, 먼저 자, 반사실적 사고 정의를 내립시다. 과거 시점에 행한 선택으로 인해 현재 발생한 상황을 가정적인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발생한 대안적 상황과 비교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후회나 만족 같은 어떤 감정도 갖게 된다. 화자는 이미 하나를 선택했어요. 둘 중에서. 그리고 미래 어디에서 뭐 한숨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래는 아직 오질 않았어. 그러니까 요 선택에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비교를 해야 이 선택 그가 상황을 비교해야 성립하는 반사실적 사고를 한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얘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현재 선택만을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저 뭐죠? 그 현재 선택을 했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선택하지 않은 길로 다시 오지 못함도 알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사실적 사고예요. 현실적 사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미래에 그가 지금 뭐 한숨을 지을 것이다. 이건 후회일 수도 있고 만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와 걱정이다. 이런 거. 불안,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어, 이렇게 한다 이럴 거예요. 저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 우리 이제 사람의 특성이기도 죠 일반적인 사람. 근데 이제 냉철한 사람은 엄밀하게 봐야 되는데 그 가라는 제시문에 반사실적 사고가 소개가 돼요. 이 반사실적 사고가 소개가 되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볼 때, 이 문제풀이라는 관념에서 사로잡힐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나의 화자가 요 화자라는 사람이 반사실적 사고를 하겠구려니라는 전제에서 문제를 풀이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기오묘한 답변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 사실 이 반사실적 사고 아니다라고 답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입관을 이거 좀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 그러다 이런 문제 자주 냈어요. 제가 있잖아요. 나중 기회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그럼 하고 깜짝 놀랄게요. 두 번째, 자,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A의 주장. 다지시면 봅시다. A가 뭐라고 주장했냐? 하여튼 마케팅 부서에 근무하고 있고, 얘가 이런 걸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2020년에 회사가 음료를 광고했던 19년에 비해 음료 매출 20% 상승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올해도 광고를 하게 되면 음료 매출이 20%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 A의 주장이 뭔가 봅시다. A의 주장. 자, 광고를 하면 매출은 증가한다. 20% 증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타당하냐 이거야. 가해 내용 바탕으로. 반사실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반사실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 자, 요 주장이 타당성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광고를 하면 매출이 증가한다. 그럼 광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이 뭐 정체 상태든지 뭐 그러니까 업이 없다. 업이 없다. 이렇게 표시합시다. 증가하지 않음. 요게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광고하면 매출 증가는 어, 주장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는 그냥 광고를 하면 증가한다로만 얘기를 했고 그 광고하지 않았을 때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 지금 이 다제시문 얘가 다제시문하고 관련해서 하려면 얘 지금 뭐를 해야 되냐 이걸 해야 돼요. 얘가 2019년하고 2020년 자료를 비교를 했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 2019년에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는 2018년 자료와 2019년 자료를 비교해서 2018년에 비해서 매출이 증가했는지 하락했는지 그대로인지 이거를 갖다 얘기를 해야 돼. 광고를 하지 않은 2019년 요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거를 갖다 끌어내야 되냐면은 광고하지 않았던 2019년에 매출이 변화가 없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요 광고하면 매출이 증가한다가 입증되는 거예요. understand?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광고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부분도 또 살펴봐야 돼요. 광고하지 않았다는 게 광고 행위를 말하는 거고 광고하지 않는 그 회사에서 조직체에서 행하는 마케팅 방법에는 광고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2019년에 매출 20% 증가 요인이 가격 하락 때문이 아닐까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도 얘는 뭐를 해야 되죠? 2018년 자료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18년 자료 없이 함부로 떠드는 거지. 나아가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매출이 20% 상승한 게 날이 더워졌어. 그래서 더워져서 저기 이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 매출이 광고와 무관하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더워졌을지라도 그러니까 2018, 2019를 비교해서 더워졌을지라도 그 매출이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sorry. 자, 다시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요 주장이 타당성을 부여받으려면은 광고라는 원인으로부터 매출이 증가됐다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증명이 돼야 되지만 반대로 광고와 광고하지 않은 것 혹은 뭐 가격, 더위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매출이 증가되지 않았음이 밝혀져야 되는 거라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통계에 나오는 건데 귀무가설 이거는 이제 대립가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립가설이 참이기 위해서는 귀무가설은 뭐냐면 대립가설에 반대되는 내용이거든. 광고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매출 안 올라갔어도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입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그 Y대학에서 이제 22학년도에 논술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뭐
같은 제시문 같은 내용으로 같은 제시문으로 나왔다 이런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내용상 같은 거 그런 게 나왔었어요. 이런 거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그다음에 3번 아니 예시 봅시다. A는 광고를 했다는 사실과 뭐 매출이 20% 상승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광고하면 매출 20% 증가라고. 근데 반사실적 사고라는 게 뭐냐? 대안적 상황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광고와 관련한 대안적 상황에 해당하는 거 광고하지 않았을 때 매출 변화율인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질 않았지. 2018년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020년 매출이 20% 증가한 건 분명하지만 그것이 그 이전 연도하고 이제 어떠했는지 이걸 밝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하지 않았을 때 매출 변화 없음이 분명해야 광고로서 매출 증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 광고 행위 그거 외에도 그 매출 증가가 광고만의 효과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광고 이외 그뭐 날씨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더워도 저 매출 증가 없었다. 이래야만이 뭐가 되는 거죠. 그래야 광고에 의해서 매출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그다음에 3번. 그 니은에 제시된 두 가지 반사실적 사고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 아유, 이거 알아서 하세요. 일단 그 니은에 나왔던 내용은 이거죠. 어떤 거였더라? 네. 그 니은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현실에 대비를 했을 때 상황이 더 나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게 더 나빠. 그럼 이제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더 나은 상황이었다면은 혹은 더 나빠진 상황이었다면은 예를 들어 더 나은 상황이었다면은 이제 어떤 감정이 드냐면 어씨 내가 그때 그걸 할 걸 안 해서 후회가 되겠지. 후회가 돼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후회되니까 아이씨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면서 자포자기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후회를 하면서 아니야 나 자신을 되돌아봐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상황으로 그러니까 그 대안적 상황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대안적 상황이 더 나았을 경우 말하는 거예요. 성찰하여 뭐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안적 상황이 더 나빠. 그러면은 이제 만족 이렇게죠. 근데 만족해가지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 수도 있는 거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제자리에 머물다가 이제 퇴조할 수도 있는 거고 퇴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런 것들. 요거를 이제 3번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되겠지. 아이고 예정에도 없는 거 하느라고 힘들었네.